여기도 지금 보통 기출 유형이 좀 쉬운데 여기가 그렇게 썩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 64번도 쉽지 않고 67번도 좀 쉽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62번 공차가 6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룬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K는 5를 줘도 되지 않나. 맞잖아. 가운데 있는 항이어야 되는데 그지? K는 5다. 그러면 얘가 A5잖아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A1은 A라고 하고 A2는 A 더하기 6이라고 하고 A5는 A 더하기 24라고 해야겠죠. 공차 4개 더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회에서 얘의 제곱이 A 곱하기 A 플러스 2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니? 그럼 36은 12A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A는 3이네요. 그래서 K와 A1의 합은 8이군요. 얘는 쉬워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등차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라고 했는데 이제 등차수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신다면 5와 13을 보고 이게 2배의 A9이다 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배의 A9과 3배의 A9이 같다는 말은 A9이 0이란 얘기죠. 0 말고는 같아지는 방법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아직도 그 2분의 n 곱하기 2를 하고 있는 거야. 그만 좀 하고. 1하고 18이잖아. 정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야? 2분의 19번째 항인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 2분의 19의 왼쪽에 누가 있는 거야? 9번째 항이 있고 오른쪽에 10번째 항이 있는 거야. 즉 얘를 A9 더하기 A10을 2로 나누면 이게 얘네 전체의 평균인 거지. 근데 이런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8개 있는 거예요. 이게 2분의 9다. 이런 해석을 위해 얘가 지금 뭐냐면 A9이 0이다를 준 거죠.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안 맞니? 그 말은 A10이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A9이 0이고 A10이 2분의 1이니까 공차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A13 구하라고 하니까 또 첫째 항 찾고 있는 놈들은 등차수열 하수야. 아니 10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공차도 알잖아. 그러면 10번째 항에서 3번 증가한 거니까 공차 3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첫째 항 왜 찾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알았니? 넘어가 되겠어요? 넘어가 되겠어? 네. 얘도 보세요. A1과 A18의 평균을 제가 문제 풀지 않았죠? 여기 A9이 있었기 때문에 이 A9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캐치하잖아. 알겠지? 즉 등차수열의 이 선대칭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았어? 64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에 대하여 지금 첫 번째 항부터 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항부터 합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 아닌 게 나와 있고,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냐면 S M 플러스 K 마이너스 S M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잖아. 첫 번째 항부터 M 플러스 K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M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게 0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SM 플러스 K는 S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이 뭐라고 했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 2차항의 계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는데 기억나?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d 음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 형태예요. 점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어딘가에 대해 대칭인데 여기 대칭이 되는 위치에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텐데 얘가 n-1이고 얘가 n 플러스 k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2차 함수의 선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연속적인 값은 아니지만.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그 등차수의 합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A가 뭐냐 B가 뭐냐 다 구해야 돼요. 근데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 이 구조를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보여줬잖아. 이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있죠? 예.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얘를 그냥 A 취급하고 얘를 지금 B 취급해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가 A잖아.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에 왜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지. 예. 잠깐만. 왜 마이너스가 나왔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안 틀린 것 같은데? 전개를 잘못했나? 그러네, 전개를 잘못했네. 그냥 dn제곱이죠. 예. 잘못 써놨어요, 부호를. 예. 얘가 a예요. 제가 좀 졸리나봐요. 예. 얘가 a예요. 그러면 2차항의 계수의 2배가 공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 2를 얘한테 곱하면 공차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미분을 연상해 둔다고 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차의 부호와 2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공차의 부호와 2차항의 계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 D를 언급하니까 얘는 어떤 형태냐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형태를 따라갈 거란 말이지. 물론 그 중에 점만 취하는 거예요. 이산적인 값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거나 어디까지 합이 똑같다라고 하면 얘 이제 구조를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점들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 형태니까 대칭축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합이 똑같은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가 여기하고 여기일 거 아니야. 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n-1이 더 작으니까 여기 n-1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n 플러스 k가 있을 거니까 얘랑 얘랑을 더하면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거지. 맞잖아. 평균 내면 대칭축이 나온다. 이런 관점을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문제를 푸는 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 맞춰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냥 합을 구한 거하고 똑같긴 해요. 근데 제가 훨씬 편하게 쓸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제가 S는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야. 왠지 알아? 2차의 계수가 2배가 공차여야 되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d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뭘 적을 건데요. 여기에 뭐 적을 거냐면 30 더하기 2분의 d를 적을 거야. 왜요? 그래야 첫째 항 30을 만족하니까. 나 벌써 합을 적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2분의 n하고 6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d 이걸 전개하셔도 저랑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냥 제가 더 빠를 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 틀릴 가능성은 제가 더 적죠. 그잖아. 일러스에 30 나오는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SN 이걸로 보고 이렇게 위로 블록이라고 간주했을 때 얘 대칭축 얼마니? D분의 30 더하기 2분의 D 아니니? 아니 대칭축이 뭔데?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아니야. 그치? 아까 내가 여기 있는 점이 m-1이고 여기랑 합이 똑같은 지점 y좌표 똑같아야 되죠. 여기 있는 점이 m 플러스 k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떠올려서 그렇다면 평균 냅시다. m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지금 누구냐면 얘와 얘의 평균이에요. 그게 대칭축인 d분의 30 더하기 2분의 d하고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양변에 2d를 곱할게요. 그러면 2m 더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d는 2d를 곱하니까 60 더하기 d가 되네요. 그러면 2m 더하기 k 마이너스 2 d는 6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됐니? 그죠? 네. 근데 우리는 m과 k의 자연수의 존재 조건을 활용해야 돼서 이런 형태의 식이 딱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2m 더하기 k는 2 더하기 d분의 6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m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좌변 자체가 자연수거든요. 우변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d는 60의 약수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60을 소인수분해 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영서? 괜찮아? 정신 차려봐. 자, 이때 약수의 개수 몇 개니? 12개? 이 12개를 잡으러 바로 고르면 약간 불안해. 왜 약간 불안하냐면 이 값이 제일 작았을 때는 d가 60일 때거든. 그러면 2m 더하기 k가 3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때 m은 k는 1로 자연수가 존재하는 걸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지성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안 되는데? 하다 0이어야 되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 제일 작을 때만. 이 우변이 제일 작을 때만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작을 때 되니까 나머지 이제 d가 뭐가 됐는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커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잖아. 큰 값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값을 만드는 게 문제지. 이해됐니? 근데 2m 더하기 k는 짝코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k가 짝수면서 m이 홀수이면 짝수 되는 거고 짝수에 상관없고요. 짝수도 만들 수 있고 그치?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것만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노잼인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요. 나도 정신 차리고 커피를 사놓고 놔두고 왔어. 너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졸려가지고 잠 좀 깨주고 아이스 커피를 타놓고 밖에 놔두고 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듯. 그래서 이건 좀 어렵죠?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등차수역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2차항의 개수의 2배는 공차이다. 이것도요. 알았어요? 예. 물론 기억하실 때까지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65번 보겠습니다. 로그 2x에 대해서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근데 지금 뭐냐면 SE, S4, SA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어려운 거 딱히 없는데, 왜냐면 SE라고 하면 여기에 좌표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냐 아가들? 맞잖아. SE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되고, 이 fx가 지금 로그 2의 x인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1이잖아요. 여기는 4,2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면적 자체가 나와버린다고, 내 말은. 나오잖아. 나오죠? 예.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는 6, 로그 2의 6이기 때문에 얘는 뭐 2 더하기 로그 2의 6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러면 로그 2의 24라고 써야겠네. 그럼 3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로그 2의 8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예. 얘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여긴 a, 로그 2의 a고, 여긴 a 플러스 2, 로그 2의 a 플러스 2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로그 2의 a 곱하기 a 플러스 2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간격을 다 2를 준 이유가 뭔 거 같냐? 사다리꼴 면적 구할 때 2분의 1라고 얘를 처리하려고 그냥 단순히 유입변 안입변의 합만 가지고 넓이 나오게 하려고 준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 2배요. 2배 로그 2의 24, 이게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a 플러스 2고요.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면 24의 제곱이 8a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8 약분하시면 여기가 3 곱하기 24가 되죠.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72,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 a가 양수니까 플러스겠죠. 루트 73 되겠네요. 그래서 요 n은 73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안 어렵지?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들을 하나의 문자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K로 적겠습니다. 그럼 X는 K 알파 제곱이죠.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리고 Z는 K의 감마분의 얼마? 등차 수열. 이거 이렇게 고칠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고치나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말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베타가 알파 더하기 감마란 얘기거든. 맞잖아. 2베타가 알파 더하기 감마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이제 제가 K로 바꾼 식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가 지수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2베타라는 것은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감마의 합이라는 것은 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전체 다 할까요 그냥? 얘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연결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수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K의 2베타 제곱은 K 알파 제곱 곱하기 K 감마 제곱하고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Y의 마이너스 2제곱은 XZ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XZ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은 9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16으로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산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24다. 등호의 성조건은 y의 4제곱이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그죠? y 제곱이 11일 때네요. 네. 등호는 y의 제곱이 얼마일 때? 아마 3분의 4일 때. 네,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맞죠? 등호의 성조건은 문제에서 묻든 묻지 않든 간에 자동으로 항상 계산하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막상 물어볼 때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였어요. 왜 y나 z에 대해서 안 쓰냐라고 하면 저 등차수열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상수가 남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수열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고, 이렇게 착하네. AN을 첫째 항도 줬잖아. 그럼 6 더하기 N-1P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BN은 첫째 항도 줬으니까 6 곱하기 P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앱을 그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학생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멍충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된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항을 어차피 무한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N을 쫙 나열해 보니까 수열 BN이 거기 군데군데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식을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항이 같고 두 번째 항이 같고 세 번째 항이 같고 두 수열이 일치한다는 뜻이 돼요. 지금 저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열 AN의 모든 항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관찰해 보니까 B1이 여기 있네? B2 여기도 있네? B3도 여기도 있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열 AN이 수열 BN의 모든 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N만의 항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부분집합 느낌인 거지. 맞아? 이걸 식으로 쓰는데 학생들이 다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틀리거든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그러면 값은 같은데 위치는 다르다. 위치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값을 쓰면 돼요. m을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이 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저거를 똑바로 옮겼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장이 필요한데, 이 식의 의미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겠어요? 수열 BN의 모든 항은, 이런 뜻입니다.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수열 AN의 일반항과 같게 만들 수 있다. 적당한 M을 통해서. 이런 뜻인 거죠. 그럼 M이 적당하지 않으면 수열 AN의 그냥 항이 되는 거고요. M이 적당하면 수열 BN의 항하고 똑같은 값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저 내용을 이렇게 수식으로 옮기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옮기는 데만 성공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걸 n-1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얘가 6 곱하기 p의 n-2제곱 마이너스 p분의 6이거든요. 맞잖아? 적당한 자연수 m의 존재, 즉 적당한 의미 아닌 정수 m-1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p분의 6이 분수 상태이면 좌변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p는 6의 약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 1보다 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P는 2, 3, 6이 되는 건데 맞잖아? 2, 3, 6을 넣었을 때 얘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왜냐면 6 이상의 값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셋 다 됩니다. 그러면 합은 11. 잘 보면 선생님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죠. 왜냐면 그냥 정수이라만 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P는 6의 약수잖아요. 집어넣어서 좌변이 의미하는 정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이해하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고치는 과정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어렵다라고 하면 납득이 돼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69번. 이거는 좀 약간 다소 감각적으로 풀이하는 문제예요. 자, 1부터 36까지의 자연수를 마치 일주일이 6일인 달력을 채우듯이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고, 각 행과 각 열에서 한 개의 숫자만 선택되도록 뽑으면 모두 6개의 수가 선택된다. 이 중 5개의 숫자의 합이 90일 때 나머지 한 숫자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인가? 이미 여기에서 눈치를 까야지. 몇 행 몇 열의 성분 중에 숫자가 똑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의 숫자의 합을 주면 나머지 하나의 숫자를 반드시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 말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6개의 숫자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이 6개의 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6개의 숫자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얼마로 일정한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가령 내가 1행에서 2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2행에서는 1열의 숫자를 못 고르잖아요. 여기서는 8을 선택합시다. 여기서는 15를 선택하죠. 여기서는 22를 선택하죠. 여긴 29를 선택하죠. 여긴 36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 값을 더해야 되는 거냐면 얘들을 더하면 그게 일정한 숫자가 되는 거죠. 맞잖아. 66, 88, 96, 105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너 틀렸냐? 계산하기 잘 틀려. 그러니까 30, 66, 88, 111이네. 네. 111로 일정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90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21이란 얘기거든. 맞아요? 21은 4행 3열수니까 답은 쉽게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뭐냐? 아니, 선생님이 뽑은 6개의 숫자가 111로 일정한 거 내가 알겠다. 다르게 뽑으면 안 일정할 수도 있지 않냐? 다른 값으로 일정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좀 남지. 그래서 숫자를 바꿨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저는 8을 안 쓰고 싶고요. 2열에서 20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 8이 20으로 변경되면서 12가 증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21을 선택할 수 없고 여기서 10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맞잖아. 그러면 12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숫자를 계속 바꿔봐야 숫자가 감소하면 증가하고 증가하면 감소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1로 일정할 거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거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11로 일정한 게 맞으니까 답은 2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줄을 옮긴다는 건 사실은 6을 몇 개를 더하거나 뺀다는 뜻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줄을 옮겨봐야 얘들이
어차피 같은 행에는 하나의 숫자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행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봐야 6이 뭐 2번 증가했다. 그러면 다른 거 옮기면서 2번 감소하고 다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111로 일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0번.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99분의 1인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야, 이거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못 구해! 못 구한다고! 이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합 중에 뭐예요? 부분수 분해예요. 부분수 분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A1 분의 1 마이너스 A2 분의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이러면 이걸 통분했을 때 분자가 A2 마이너스 A1이 되니까 A2 마이너스 A1이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공차 나와 있잖아. 그러면 A2 마이너스 A1은 99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게 같은 값이 되려면 앞에다 뭘 빼야 되냐면 2 곱하기 99를 빼시면 얘를 통분해서 전개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거는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쓰시면 되죠. 공차는 계속 일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A99분의 1 A100분의 1 이렇게 끝날 거고요. 순차소구가 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2 곱하기 99 하고 첫째 항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A100분의 1만 남겠네. 그러면 A100만 구해오면 돼요. A100은 1 더하기 99분의 1을 99개 곱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 써야 되니까 답은 99가 되겠네. 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어렵냐면 이 타이밍에 나오는 건 반칙 아닌가? 이 다음 단은 수열의 합이죠. 이런 거 수열의 합에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데 물론 부분수 분해 우리가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야. 중등에서 심화 문제에서 나오고 고1 과정에서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유리식의 연산 이런 데서 다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라서 뭐 내면 꼭 반칙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수열의 합을 공부하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한 문제만 더 볼까? 그만 봤으면 좋겠지? 한 문제만 더 볼게. 등차 수열입니다. 합이죠. 선생님이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 그랬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권철이 뭐라고? 뭐 L이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근데 저는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 새끼 a를 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sn을 pn의 제곱 플러스 qn이라고 한번 써볼게. 괜찮은 거 같니? 이걸 밑에다 쓸게. 왜 밑에다 쓴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s3n을 쓰려고 하거든. 이 구조에 맞췄어. 거꾸로 뒤집기 귀찮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3n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9pn의 제곱 더하기 3qn이 되거든. 자, 여기서 sn분의 S3n을 구해보면 어차피 n이 약분될 거기 때문에 pn 더하기 q분의 9pn 더하기 3q가 될 거란 말이지. 맞아? 이게 n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k 일정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가비엘이의 역연산을 시도합니다. 안 되겠는데? 뭐가 0인가 봐. 가비엘 역연산을 시도해 보면 이게 1분의 9는 1분의 3이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니네가 분모로 쓰려고 한 누군가가 0이야. P 또는 Q가 0일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너네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냥 K라고 잡고 할게. 알겠지? 예. Q가 0이겠지 당연히. N 달려있는 P가 0일 순 없으니까 등차수열이니까. 해보면 9pn 더하기 3q 이게 kpn 더하기 kq거든.
이게 n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니까 k가 9인 건 맞잖아. k가 9이면 이 두 개가 같게 하려면 선생님의 예상대로 q가 진짜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q 0이구나. 따라서 SN은 q가 0이라서 그냥 PN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AN은 EPN (1) 넣었을 때 A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단 EPN 마이너스 P라고 적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1 넣으면 P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1 넣으면 P 나오게 만든 겁니다. 됐죠? 첫째 항 A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A분의 D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구한 첫째 항은 P거든요. 그죠? 근데 공차는 2P입니다. 그래서 답은 2예요. 어때요? 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편리하잖아.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게 되게 편리한 문제들이 많은데 주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n 곱하기 이거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단원평가는 4단원 삼각함수죠. 네, 준비해 오십시오. 일요일날 보겠습니다.